최근 우리나라에서 백일해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단되지 않은 백일해 환자들이 숨어있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퍼투시스 BORDTELLA 퍼터시스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이 세균은 특이하게도 사람에게만 전염되며 사람 간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쉽게 전파됩니다. 백일해는 전염력이 매우 강력하여 감염된 사람이 집에 돌아오면 가족 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확률이 80% 이상이나 됩니다. 백일해는 주로 감염된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전파됩니다. 이러한 비말 감염은 잠복기를 거친 후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잠복기는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로 짧게는 4일, 길게는 21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일해에 노출된 후 증상이 없다고 안심할 수는 없으며 잠복기가 끝나기 전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백일해의 증상은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 발작 기침 단계, 그리고 회복 단계입니다. 1초기 단계 카타르기. 백일해의 초기 증상은 감기와 매우 유사하여 쉽게 간과되기 쉽습니다. 2단계는 보통 12주간 지속되며 콧물, 미열, 가벼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감기로 오인되어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단계에서도 이미 전염력이 강하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 발작 기침 단계. 초기 단계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백일해의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발작 기침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는 보통 1주에서 6주간 지속되며 길게는 10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매우 심한 발작적 기침이 나타나며 기침이 멈추지 않고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기침 발작이 끝난 후 숨을 들이쉴 때 흡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나거나 기침 후 구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발작적인 기침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특히 어린 영유아에게는 호흡 곤란이나 청색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침이 너무 심해지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각한 기침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기침으로 인해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어린 아기들은 이러한 탈수로 인해 더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의료진의 철저한 관리와 적절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3회복 단계. 발작 기침 단계가 끝나면 서서히 회복 단계에 접어듭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침의 빈도와 강도가 점차 줄어들지만 여전히 몇 주에서 몇 달간 기침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도 기침 발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꾸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일해와 감기의 초기 증상은 매우 유사하지만 백일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감기는 보통 일주일 이내에 호전되지만 백일해는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며 발작적인 양상으로 기침이 심해지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특히 어린 영유아의 경우 백일해는 폐렴이나 뇌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백일해는 예방접종을 통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영유아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필요하며 특히 영유아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들은 추가 접종을 통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1. 영유아 예방접종. DTaP 백신은 영유아에게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을 하고 1518개월과 46세에 추가 접종을 합니다. 이 백신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그리고 백일해를 예방하는 3가 백신으로 백일해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청소년과 성인 예방접종. TDAP 백신은 1112세 청소년과 성인에게 추가 접종이 권장됩니다. 특히 임산부는 임신 2736주 사이에 TDAP 백신을 접종받아 태아에게 면역력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영유아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부모, 조부모, 어린이집 교사 등은 반드시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영유아에게 백일해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예방접종의 중요성. 백일해 예방접종의 효과는 100%는 아니지만 접종을 받은 사람은 백일해에 걸리더라도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백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이므로 과거에 백일해를 앓았던 사람도 평생 면역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접종을 권장합니다. 특히 백일해 예방을 위해 적어도 1회 이상 TDAP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일해가 의심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백일해의 치료는 주로 항생제를 통해 이루어지며 가능하면 기침 발작이 시작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치료를 통해 합병증을 줄이고 병의 전파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기들은 특히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기침이 심해지면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시 수액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백일해 환자는 적절한 치료 시작 후 5일까지 격리가 필요합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3주까지 전염력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감염된 경우 가족 내 전파를 막기 위해 예방적인 항생제 사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내 전파를 막기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충분한 수분 섭취 등이 중요합니다. 잔 증기가 나오는 가습기를 사용하여 가래를 물게 하여 기침을 완화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공기가 자극적이면 기침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공기 정화기를 사용하고 요리할 때 환기를 충분히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 향수, 강한 향의 비누 등은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기침약이나 민간요법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항생제를 처방받은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끝까지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침이 심할 때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기침하다가 토할 수 있으므로 소량씩 자주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백일에는 특히 영유아에게 매우 위험한 질병으로 예방접종과 조기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감기와 비슷한 초기 증상에 속아 넘기지 말고 기침이 오래 지속되거나 발작적인 기침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백일해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처럼 의료 접근성이 좋은 환경에서는 기침이나 감기 증상이 나타날 때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백일해와 같은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백일해의 위험성과 예방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